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입니다. 역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제 오전 장중만 하더라도 1%대 하락했던 코스피 시장이 낙폭을 회복해가면서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름폭 키워나갔습니다. 코스닥은 9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950선에 안착을 했는데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양시장 탄력은 다소 둔화된 상황입니다. 역시 지수의 큰 움직임보다는 이 안에서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 이 네 분과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먼저 전망해 주실까요? 예, 지난 전날이죠.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유럽 시장이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미국 시장도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장중에 거의 2%에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최근에 한국 시장도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하락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되는데요. 우선 최근 들어서 이 12월 달 들어서 좀 보게 되면 가격적인 그런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특히나 이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는데 장 초반에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 쪽에 있어서의 변동성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방향성하고 좀 유사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이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지수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을 좀 활용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11월 달부터 좀 매수를 많이 해줬었는데 12월 달 동시만기 이후에부터 매수보다는 좀 매도세가 좀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 이 수급 악화가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여전히 60조대의 고객 예탁금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는 계속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되면 저가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부분들에 있어서는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탄력이 좀 개선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수가 뭐 크게 밀려나가는 뭐 그런 모습들, 뭐 기준 라인대로 잡아보는 거는 11선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거의 뭐 이격이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2,740포인트 정도 그 정도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뭐 양봉의 개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강한 그런 종목군들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의 흐름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을 좀 동반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의 흐름과 수급 체크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 자세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시장에서는 뭐 이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는 것 같아요. 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날이죠. 지수 관련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눌림목 구간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을 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저가 매수가 계속 여전히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추가적으로 좀 밀려주는 뭐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21선 자리대를 하회해 나가는 그런 자리대가 오게 되면 저가 매수를 좀 유입을 해도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좀 여전히 기억을 하시고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역, 뭐 단기적인 바닥권역이 좀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건설주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1선 자리대 눌림목 구간이 좀 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의 한 2주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면 순환매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철강 쪽 같은 경우 포스코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포스코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여전히 좀 매물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업종 부분들에 있어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시장이 지수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쪽도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수주에 대한 소식이 좀 계속 전해주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달 동안의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런 업종군들이 아닌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IT 쪽 섹터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서 강했던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예요.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뭐 녹십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자리대까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못 올라간 제약주들 같은 경우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조정을 좀 받았을 땐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IT 소부장 쪽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못 올라가 있는 기업들도 여전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 저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 5G 쪽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다면 플라이매스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나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소재 쪽에 대규모 공시가 좀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어요. LNF 같은 경우도 7만 원대 후반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포스포케미칼 같은 경우도 추세적인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장비주들 같은 경우 조금 못 올랐어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뭐 눌림목 구간을 좀 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첨보 같은 경우도 고점권역의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반대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뭐 코인테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에서 밀려 내려오고 난 뒤에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공모가가 34,000원대예요. 근데 주가는 2만 원대 초반권역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은 바닥권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 종목군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PNT도 마찬가지고요. 이노메틀이나 아니면은 뭐 대보마그네틱이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저가 매수는 유효하지 않나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 좀 보게 되면 5G 쪽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5G 쪽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5G 쪽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가장 5G 쪽 섹터 중에서 가장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RFHIC인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실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KMW 같은 경우도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밀려 내려왔을 때 받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종목군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G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대신에 추격 매수라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았을 때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적인 부분들, ECA한 트레이딩을 좀 살펴보게 되면 테슬라가 지난날 어제였었죠. 좀 크게 큰 폭으로 좀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초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좀 도입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모트렉스 같은 기업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 그 차트의 모양새들이 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점 자리대 최근에 형성돼 있던 뭐 5,700원대 되겠죠. 요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고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한 차례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 형태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텔레칩스 같은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트의 모양새는 좀 비슷하죠.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를 좀 기준으로 보시면 좋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오늘 양봉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은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갤럭시 S21이 내년 초에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개가 되는데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디지털적 부분들에 있어서 삽입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들이나 카메라 쪽 같은 경우도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부품사들이나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삼성전기예요.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왔었죠. 오늘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21선 부근에서의 저가 매수세는 좀 좋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른 종목군들은 자화전자가 있죠.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폴리드줌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좀 조정받았을 때는 한 번쯤은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자화전자 같은 경우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는 이슈가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카트론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바닥권역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부담 없이 좀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와이솔도 마찬가지로 파트론과 별개로 똑같 비슷하게 박스권역에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ICD 같은 기업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이니까 관심권역에서 놓고 보시면 좋지 않나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외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아마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면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큰 폭으로 좀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좁은 박스권역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나,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양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LS 일렉트릭이에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LS일렉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 자리대에 돌파 시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린리딜에 좀 엮여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종목인 상황이고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는 거. 박스권역을 돌파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얘기했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박스권역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강세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오늘 시장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22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1%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점차 낙폭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기관의 매수 속에서 외국인이 마감으로 가면서 매도 규모를 줄여가면서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의 뉴욕 증시는 이 부양책 통과 기대감이라는 호재, 그리고 영국의 변종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악재 사이에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인데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LG화학만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가까운 낙폭, 그리고 SK하이닉스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우선주 같이 빠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상승 뒤로 하고 오늘은 0.5% 조정받으면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네이버만 홀로 빨간불을 켜고 있고 카카오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도 오늘은 조정받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제까지는 빨간불을 켰었죠. 셀트리온 삼형제 시총 합의 SK하이닉스 뛰어넘었었는데 오늘은 0.1% 하락으로 36만 6,500원으로 출발합니다. 현대차도 0.8%의 하락. 삼성, SDI, LG화학과 같이 지금 외국인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오늘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56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5% 하락으로 2,76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28% 하락으로 950선에 턱걸이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어제는 제약바이오 강세 속에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약간도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모습입니다.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1%대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CJ는 오늘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1.13% 상승으로 20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 상승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1.8% 올려 세우면서 94,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1%대 낙폭 기록하면서 26만 5천 원으로 시작했고요. 에코프로비엠 0.9% 하락입니다. 1% 가까이 빠지면서 16만 3,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주가 계속해서 좀 기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0.4% 빠지면서 45,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KMW도 0.5%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파란불로 양시장이 출발을 합니다. 코스피가 0.5% 그리고 코스닥 0.1%가량 마이너스권인데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지금 뭐 종목들 흐름을 보면 어제 이제 변종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 시장 선물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뭐 러시아, 뭐 오스트레일리아 등등등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주식 어제 선물이 많이 4% 가까이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꼬랑지를 달고 올라왔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선물이 안 좋았다가 다시 경기 부양책의 합의 얘기가 나와주면서 강하게 반등을 주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시장의 흐름들을 여전히 좀 이어주고 있는 모습은 여전하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빠지다 말다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게 크게 빠지질 않고 지금 강하게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은 다행인 모습인데요. 종목들이 그래도 오늘 아침에서 개파락을 주고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저는 이미 벌써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라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약주에 대해서 흐름이 어제도 그저께도 폭등하는 쪽은 다 제약주였습니다. 지금도 보면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부강약품도 전날까지 폭등을 했고 명문제약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었던 겨울 동안에서 제약바이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10월 동안에서 9월 동안에서 미리 얘기를 하고 11월 달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를 잡으라 그랬고 했던 지금 제약주들이 그 제약주들이 다 폭등을 하는 거예요. 녹십자 그룹주들 폭등, 종근당 폭등, 거기다가 셀트리온도 폭등, 다 폭등이죠. 지금 명문제약 폭등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주는 내년 2월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제약주는 이제 만만한 게 없어요. 떠 있는 걸 쫓아가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불가능하고 제약주는 11월 달에 잘 꾸려서 들고 있는 분들이 내년 2월까지 잘 수익을 크게 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IT 부품주를 저점 매수해야 돼요. IT 부품주 오늘 흔들릴 때 저점 매수가 제가 볼 때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솔루션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주셨던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삼청당 제약을 질문을 주셨어요.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삼청당 제약 제가 계속 이 11월 달서부터 제약주들을 해야 된다의 표본 중에 또 하나가 또 얘죠. 자, 지금 이런 종목들도 지금 몇 프로 가는지만 봐보세요. 제약주들은 지금 심심하면 70%, 80% 혹은 100% 넘어가는 종목들이 한 달 동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를 했을 때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제약주를 해야 된다면서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를 11월 내내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데 지금은 제약주와 IT 투톱을 봅니다. 그래서 IT도 봐야 돼요, 이제는. 어쨌든 제약주 좋죠. 그래서 일단 삼청장 제약이 올라간 이유는 그 경구와 백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그 알약으로 섭취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약으로 전환한 경구용 백신 후보 물질인 CDD-101V를 도출을 하고 이를 원 개발사와 함께 개발하기를 공동 개발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절 라인은 7만 원 잡고 조정 시 공략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조정 안 받질 않으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그림의 떡인 종목인데 어쨌든 조정 받으면 공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강약품 질문 주신 분이 있습니다. 부강약품 주가 전망 물어보셨는데
부강약품은 실전 매매 정수 요거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항상 매일같이 이제 종목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 부강약품은 이미 11월 달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략하는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미 수익률은 40%가 넘었죠. 어제까지 고점이 아마 대략 46% 정도, 46% 정도 수익 정도 나와 있을 텐데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목표 가격은 한 4만 원 정도로 보고요. 그러면 아마 아침 방송에서 제약주 잘 구강약품 제가 드렸을 때 잘 공략하신 분들은 4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대략 대충 뭐 그냥 한 70% 정도, 70에서 75% 정도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사면 되느냐? 지금은 안 돼요. 조정받을 때 제가 얘기했던 24,000원, 25,000원 그 사이 부분에서 공략을 해야 되지 지금은 늦었다. 그래서 지금은 늦었으니까 지금은 공략하면 안 되고 갖고 있는 분들은 4만 원 정도 만약에 조정받으면 공략이 가능합니다. 아직 뭐 내년 2월, 3월 달까지 아직 멀었으니까 한 번 정도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올 수도 있고 안 오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 만약에 제약주들이 이렇게 조정받으면 그때는 공략이 가능한 부강약품인데 일단 이유는 뭐 얘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과거에 뭐 덱사메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이제 주식 현금 배당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와줬고 그다음에 제약주들을 바이오주들이 지금 수출이라든지 생산 실적에 대해서 지금 다들 좋게 지금 기사들이 나와주면서 제약주들을 어떻게 보면은 띄워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슈가 나올지를 이미 여름 내에서 얘기를 해줬죠. 제약주들이 겨울이 되면 항상 그러잖아요. 겨울이 되면 원래 그렇다. 원래 잘 간다. 이슈가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조류독감 이슈도 있고 광우병 이슈, 그다음에 돼지열병 이슈, 그다음에 뭐 코로나 이슈 등등 해가지고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서 난리를 칠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 난리를 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제약주들이. 그래서 이 제약주들은 12월달, 1월달, 2월달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놓쳤습니다. 이거는 신규 매수는 안 돼요. 다 지금 제약주는 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제약주들은 이제 다 그림에 떡인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고 잘못 물리면 고생할 수 있으니까 제약주들은 수익이 나신 분들 11월 달에 싸게 사신 분들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 서울옥션입니다. 자, 서울옥션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9월 16일 날 여기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흔들림이 나왔지만 손실이 좀 나왔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큰 수익으로 다시 돌아와줬죠. 대략 수익률은 47% 정도 지금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서울옥션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어서 모양이 이뻐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매매 시그널 때 종목을 드렸던 종목이고 수익률 47%인데 이거 수익률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 가격을 상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2,000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9월 16일 기준으로 목표 가격을 12,000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아마 이걸 끌고 가게 되면 대충 수익률은 많이 나오면 146% 정도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을 보는 거고 내년까지 끌고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가격 제시했던 가격에서 매수가 된 사람들은 수익률 대략 한 150% 정도 보면서 12,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움직이는 이유는 내년에 미술품에 대한 거래 활성화 전망에 대해서 수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회화라든지 도자기 같은 미술품을 주로 경매하다 하는 위탁 판매를 하는 국내 미술품 경쟁 시장의 선도업체인 바로 서울옥션이고요. 내년 미술품 거래 활성화가 전망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술품 양도세율이라든지 이런 현행 유지에 따른 세금 이슈가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 층에 대한 활발한 미술 투자에 따른 미술 시장의 대중화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일단 온라인 경매 적극 활성화 이런 얘기들도 계속 경매 방식의 변화로 이런 얘기들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매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온라인 쪽으로 온라인 경매가 이제 활성이 될 거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서울옥션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서도 정치 테마주로 지금 엮이는 게 있는데 저는 정치 테마주를 별로 그렇게 이슈로 얘기하기 좀 그래서 어쨌든 정치 테마로 홍정욱 관련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이슈로 보게 되면 종목을 좀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서울 옥션 말 그대로 서울 옥션에 대한 그냥 가치를 보면서 바닥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제약주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은 IT 부품주의 저점 매수 전략이 더 유효하겠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3%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매도로 나서고 있고 개인이 오늘도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이 2원 60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르면서 지금 1,105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흐름과 또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시장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좀 흘러가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수익을 말하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당장 큰 맥락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녁부터 아마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큰 맥락에서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겠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을 잘 준비하는 거에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움직이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변종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바이러스는 계속적으로 변종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고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5일선을 지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지금 11선 근처에 있는 모습인데 5일선을 지지해줘야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계속 좀 상승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연말이 가까울수록 변수는 제가 계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브렉시트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연말에 시장을 좀 흔드는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맥락에서는 연말 거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참여하시기보다는 실물적인 부분, 실물 경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될 거고,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보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상승 하락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막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잘 준비를 해놓으셔야 내년이 편할 수 있다. 그 내년 초까지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쌍용차입니다. 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일단 지금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존의 차트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작전 타임에서 이제 다뤘던 종목이고, 차트가 굉장히 이뻤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제가 그 당시에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포트에 진입을 한다거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거나, 라고 하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생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만년 적자 기업이었고, 어쨌든 그런 유동성에 대해서 위기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법정 관리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주의하시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만약에 상승을 이 자리에서 돌아온다면
3,500원 정도는 못해도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정말 많이 조금 돌아온다면 4,000원? 급격한 호재가 나와서 돌아온다면 4,000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쌍용차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어쨌든 지금은 최소 3,500원, 4,000원 정도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시 상승을 해줄 거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두려우시고 걱정이 되신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손실을 줄이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고 항상 이제 종목들을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딱지 붙은 종목들 좀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거지면 상승 폐지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소나기는 피하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죠. 통신 시스템이나 안테나, 제어법 관련해서 시커권을 최근에 또 취득하는 모습도 보였고 계속적으로 위성 통신 안테나나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인데 추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통신 장비 업체들이 조금 강세를 받으면서 기가레인이나 유비쿼스 같은 종목들도 조금 상승을 했었는데 증권사에서 이제 좋은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요. 일단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를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보다는 관망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내가 단타를 정말 잘하고 나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내가 예상했던 흐름이 아니고 5일선을 이탈하면 기계적으로 덜겠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셔도 됩니다만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기본 맥락에서 좀 매수는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비중을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비중을 많이 담고 싶다. 나는 그 시점은 고점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비중을 담을까 말까 한 자리는 바닥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원칙에 따라서 내가 놓치면 그냥 보내주시고 다른 종목들 준비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오파스넷입니다. 오파스넷 관련해서는 4분기 매출 또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매출액을 얼마나 좀 전망을 굉장히 좀 좋게 하고 있어요. 전년 비해서 8.9% 정도 더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흐름이 양호하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는 전략은 괜찮으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올라가는 자리에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주가는 상승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항상 쉬어가는 자리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자. 단기적으로는 11선 지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괜찮겠지만 잡지 못한다면 이제 11선 이탈되면 일단 내 수익을 좀 챙기셨다가 많이 눌리면 21선까지도 쉬었다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모습으로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겠죠. 많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물량 소화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 경기 상황의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익숙해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최충성 전문위원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크레마입니다. 네, 네오크레마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지금 음식료 업종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삼양사나 이런 식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어요. 지금 격상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상승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많이 밖에 나가는 걸 피하고 사람들이 음식 같은 거를 많이 미리 집에다 사다 놓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도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죠. 네, 천천히 중기적인 관점에서 뭐 단기가 아니더라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일단 매수가는 제가 9,200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이제 추세를 줄려다가 살짝 쉬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 지금 자리면 정말 좋습니다. 매수가 9,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매수가는 9,000원, 목표가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10,000원 정도 보시고요. 정말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12,000원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네, 천천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고, 다만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보다 항상 주가는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제가 짧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8,9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넓게 중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8,15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식품 관련주들 강세이기 때문에 네,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매수가는 9,000원, 손절가는 8,150원, 목표가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10,000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12,000원 말씀을 드리면서 잘 체크해보시면 뭐 큰 수익 얻으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 오늘의 도전 종목 식품 관련주로 네오크레마 들고 오셨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이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폭을 줄이나 했는데 다시금 조금 또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저희는 오랜만에 도 반가운 분이 찾아오셨네요.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가운데 저희 또 기다리고 계셨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앞으로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실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이제 FR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뭐 FR텍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에서 2019년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중계기 시스템을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빌딩 중계기 사업 쪽으로서 연관이다 보니까 이제 5G로서의 좀 부각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LED 좀 조명도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과거의 그 조명 사업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마이크로 LED 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이 조금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5G 가입자들의 그 숫자가 지금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5G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6G로 또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중계기 사업안에 그런 계속해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차트를 좀 봤을 때 3월 23일에 뭐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저점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4월 26일까지 한번 바운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또 한 몇 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9월 8일에 9,050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어떤 간에 조정을 주면서 좀 역조정을 주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그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파동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FRT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역조정을 좀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겠고, 만약에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매수를 하시거나 홀딩 하신다고 하면은 가격대 같은 경우는 9월 8일이었던 9,05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9,050원을 돌파를 하고 나서
분봉이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와이소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달까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예상이 좀 되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설립이 된 회사이죠. 그러면서 휴대폰 관련된 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5G 관련해서도 또 RF 모듈 부품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가지고 옆으로 좀 기어가는 옆조정을 조금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3월 19일부터 해서 9월 10일까지 해서 쉬지 않고 7,000원대에서 19,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번 달까지 좀 감망 좀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21년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주의 깊게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TNG죠. 보통 이런 공기업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둔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전혀 움직이지 않죠. 최근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그 무거운 종목도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성장성하고는 조금 멀리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하지만은 이 주가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몸값이죠. 그 몸값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몸값이 조금 어떻게 주가에서 봤을 때 좀 낮게 좀 측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가격이 내려오면은 자연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반등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될 것 같고, 일단은 영진양품을 종속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영진양품 쪽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시면은 3월 23일에 저점을 찍고 나서 6월달까지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중기 정도의 한 몇 개월, 한 5,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역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겠는데,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이평선이 어떠냐, 지금 골든크로스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거래량도 동반으로 좀 받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KT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오늘 한 0.79% 정도 좀 밀리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5일선에서 11선 정도 이 부분에 가격이 좀 진입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KTNG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번 탄력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보실 분들은 KTNG 꼭 관심을 갖고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다시 첫 출연해 주셨는데 바로 도전 수익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네, 대한리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제약주들이 상당히 도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대한유품 같은 경우는 전문 의약품 회사가 되겠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당뇨병 관련된 지금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물 약품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바이오 사업 등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변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또 유전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는데요. 일단은 모더나의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쪽에서의 주가가 좋은 흐름이 된다고 하면은 같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열려 있는데요. 그리고 또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는 덱사메티준 관련해가지고 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치료제가 먼저냐, 백신이 먼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중요합니다. 백신 같은 경우는 사전이죠. 그리고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후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꼭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부분에서도 부각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의 소독제죠. 킹사이드라든가
물크린 어묵 등을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조리독감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약품학과 제가 사업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리독감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차트를 좀 봤을 때, 자, 이 종목도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 크게 좀 부각이 좀 되지 못하고 있죠. 다른 종목들은 뭐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이라든가 연봉을 좀 봤을 때 충분하게 좀 시세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았던 제약주들이 이 시기에 갑자기 어떤 재료가 형성이 된다 하면 오히려 더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양봉이 좀 만들어졌죠. 4% 넘게 좀 상승했지만 오늘 조금 밀리고 있어요. 근데 보합의 수준에서 지금 가격이 지금 형성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가 오히려 우리가 또 한 번 정도는 제약 바이오주 없어가지고 소외되신 분들 대한입하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매수 가격은 12,950원입니다. 지금 13,100원인데 조금 기다렸다가 12,950원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퍼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2,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체기 전문위원회 도전 종목 대한유팜이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이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6% 빠지면서 2,760선이 위태한 상황이고, 어제 950선에 안착을 했던 코스닥은 0.5%가량 하락으로 지금 94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어서 김선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바로 주시죠. 네. 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런 말씀드렸던 가격들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악인 경우 대비하여서 한 72,000원 부근에 밀림이 나온다면 분할 매도의 영역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11만 4,000원 정도 깨지게 될 경우, 아니면 좀 더 아래 11만 3,000원 정도 밀리게 될 경우에는 역시나 좀 조심하셔야 될 좀 그런 좀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 대형주들 꾸준하게 좀 연말까지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부터 해서도 계속적으로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양도세에 대한 우려감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량이 좀 크진 않을 수 있지만 한 차례 조금 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10월부터 정리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수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서 그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물량들이 소화가 좀 끝나고, 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지만 소화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매기세가 좀 몰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들이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4분기도 좋을 거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올라가지 않은 중소형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아무래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좀 종목들 보자면 10월 26일 날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을 12월 8일 날 분할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올려치면서 횡보하다가 최근에 다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자면 오늘 시장에서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 녹십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대웅 같은 경우도 같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많이 밀리고 있네요. 그리고 대웅 제약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좀 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좀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흐름 굉장히 좀 잘 타고는 있지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고요. 저는 지금부터는 그냥 꾸준하게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하셔야 돼요. 축소를 하셔야 되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보시다가 우선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에 조금 우려를 삼거든요. 그래서 12월 8일 같은 급락 흐름이 나온다면 또 머리에 쥐나십니다. 그래서 비중을 지금부터는 너무 크게 가져가시면 안 된다. 천천히
분할 매도하시면서 비중을 줄여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이제 오늘 상장한 회사예요. 프리시전 바이오라고 장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급등이 나와서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외 질병 진단 시약 및 기기를 좀 개발하는 이제 모습인데 그런 회사예요. 주가가 좀 잘 가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요즘에 좀 추세 트렌드와 맞게끔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현재 창을 열어서 좀 살펴보자면 좀 오후장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상으로 대응을 해보자면 분봉상으로 깨지지 않은 구간이라 할까요? 3만 원 이탈하면 조금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3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더 갈 수가 있으니 3만 원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추천을 잘 해서 잘 먹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대장주들도 좋지만 저는 이 종목을 봐요.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LNG 관련, 부품, 관련주들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 실적 보시면 실적이 너무나도 대박인 종목이기도 하고, 주가 흐름 자체도 원체 조금 최근에 강한 모습이고, 실적 보시는 바와 같이 3분기 실적이 작년치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주들보다는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이 어떨까 오늘 하나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조금은 약간 우려스럽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장 지켜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 가운데서 아직 가지 않은 중소형주 쪽에 관심 가져보자라는 전략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개인만 매수해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천천히 서울경제TV 계속해서 함께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